뉴욕 증시 상승 모멘텀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달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는데요. 자, 자세한 증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S&P 500 지수가 드디어 4,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잖아 있었는데 좀 늦어진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번에 4,800선 돌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 증시는 좀 올해 강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그리고 12월에 굉장히 강했던 산타랠리가 있었던 만큼 1월 달에 속도 조절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3월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과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점 통과가 좀 늦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추세에는 큰 이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M7 기업들 중심, 특히 테크주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기업들의 실적 이전에 증시가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기업 실적이 나타나는 당일에는 좀 하락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에는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인텔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 칩스에 대한 수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의 변동성으로는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이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지금 상승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앞으로 나올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업 실적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이제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주목할 기업들 또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둬야 될까요? 네, 일단 첫 시작은 이제 넷플릭스로 먼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네. 뒤에 테슬라, 그리고 목요일에 비자나 인텔 이렇게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굵직한 순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요시 보고 있는 기업의 실적은 이제 인텔이고요. 인텔 자체에 대한 실적 예상치 부합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 반도체 칩에 대한 부족 현상, 결국에는 공급 측에서 나타나는 디램 가격의 상승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증가되고 수요도 증가되는 부분이 기반이 되면은 더욱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다.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프리미엄 확장 가능성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텔에 대한 실적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뒤에는 이제 30일 예정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아직까지 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후퇴하는 모습인데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지표가 나오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고 주택 지표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이제 앞으로 나올 만약에라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의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을 적용하면서 계속 시장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이번에 발표될 이제 소비 지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경기가 강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후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은 조정 요인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3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도 좀 가파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월이나 6월론이 대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조정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적 상승은 펀더멘털이 강하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는 좋고 또 실적도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제 FOMC 회의를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계속 예상했었던 이제 테크 기업 중심으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금융이나 헬스케어는 크게 상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기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저희는 시클리컬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테크 기업이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정도쯤에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수혜주들, 금융이라든가 헬스케어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략은 결국에는 테크, 특히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